자, 이렇게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희 주쌤쇼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열심히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장이라기보다 저는 8월부터 계속 이렇게 횡보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역시 시장 2450포인트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250포인트를 역시 지지를 이제 좀 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것은 추세 전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올라오는 이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달에 떨어질 때는 충격이 아니다. 하락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또 이제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준비를 못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역시나 이제 위기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쁨, 어떤 분은 이제 좀 슬픔이 이렇게 조금 약간 갈라지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현금화를 해놨느냐, 해놓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현금화를 50% 이상을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샀든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금화가 50%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요, 종목 따위 필요 없습니다. 종목은 안 봐도 돼요. 그냥 현금화 50%부터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 현금화하는 방법에서 종목을 다 매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10개의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 10개의 종목의 비중을 줄여버려가지고 차라리 50%의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에서 10%,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에서 또 1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매도를 해놔가지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손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리 해야 되는 현금화를 이제서야 하려고 하면 손실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금화를 해놔야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50%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 따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화부터 50%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50%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서야 종목을 좀 보면서 이 종목은 가져가도 괜찮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인 거죠. 그런데 그 5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역시나 이 시장 결국 정면으로 위기를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현금화가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다익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금은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에서 내가 욕심만 조금 줄일 수 있다면은 70%, 80%까지 현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본전에 와 있는 종목 또는 최근에 내가 매수한 종목 내가 그냥 수익 안 먹고 말지 라고 하면서 현금을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은 그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 붙을 수 있고 내려가면 내려오는 대로 싸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이제 2450포인트를 다시 뚫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50포인트를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쌍봉 만들고 떨어진다면은 이제는 좀 장기 하락세가 나올 것 같은데 연도로 따진다면 2018년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계속 하락으로 쭉쭉쭉쭉 내려갔던 시장이었죠. 지금도 저는 그런 시장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실물 경제, 이 침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국면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신풍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모럴 해저드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또 화학 관련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에게 약간 마음의 상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자사주를 2천억대 물량을 매도해버리면서 결국은 수익을 챙겨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정말 약자고 주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고, LG화학도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10조 원대의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IPO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사실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증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약을 엄청나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올라갔다, 저라도 지분을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가 고점에 와 있는 종목을 잡아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비난하고 탓하고 힘들다라고 괴로워하시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런 종목을 안 사시는 것이 지금 그런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급등한 종목을 너무 추종하지 말자.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장이 안 좋은데도 5% 이상씩 올라오는 종목들 많은데, 저는 이런 종목들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기다리시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총체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현금화 50%에 대한 강조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괴리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는 급등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휴맥스. 네네. 휴맥스를 네. 4,9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수익이 나섰는데 못 팔았어요. 근데 네. 이거 지금 여기서 선생님한테 손덜매를 해야 되나? 네. 네,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한 30% 되는데요. 네네, 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네네. 한번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를 못 하셨고 이제 다시 손실로 바뀌셔서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휴맥스 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요새는 또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시장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다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기 전에 좀 매도를 해놓는 게 항상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주식을 좀 하셨다 하더라도 시장하고 종목하고의 그 관계를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종목이 올라갔을 때 매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TV 소리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TV 소리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좀 하셔라, 매도를 하라, 정리를 하셔라, 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결국 고생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생길이 열렸고 지금 당장에는 시장이 좀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건 기다렸을 때 뭐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가 라고 한다면은 역시 수소차 관련주, 지금은 뭐 니콜라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조금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주들이 수혜주로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보유가 하는 것이 낫기는 나은데 조금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4,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따라서 4,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그 전에 4,300원쯤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장도 좀 많이 밀릴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 주 내도록 빠질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번 주에 약간 멈추는 듯 하다가 명절 지나서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역시 4,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 추가 매수도 4,000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30%로 많기 때문에 4,000원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오면 반등 나오는 대로 저는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반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3,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원까지 온다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릴 거고요. 4,0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서 본전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4,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4,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500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하나솔루션이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45,900원이고요. 네. 20% 갖고 있거든요. 네, 45,9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게 계속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이게 좀 그렇게 뭐 좀 올라갈 건가 해서. 네, 주가가 언제쯤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45,9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이번에 니콜라 얘기 나오고 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언제쯤에 네.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우리 집에서 미역국 끓이면서 계속 끓이고 있다가 이거 김치찌개 언제 됩니까? 라고 하면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맞아요. 안 올라갈 종목을 샀으니까 안 올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올라온 종목을 사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악재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걸 보시면 하나솔루션도 단기 대비해갖고 15,000원대에 샀으면 정말 이득을 많이 봤을 텐데 지금 네네. 45,000원, 5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네. 그거를 지금 좋다고 할 때 가장 좋을 때 이렇게 매수해놨다 보니까는 시장이 조금 안 좋거나 악재가 생기니까 어때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만 네.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 이렇게 많이 급등한 봐요. 종목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절대로 사지 마라. 누가 좋다고 하든 시장이 유혹을 한 뉴스가 꼬시든 절대로 속지 네.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이미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있으면서 김치찌개 언제 되나요? 라는 질문하고 하나솔루션을 지금 45,000원 사가지고 언제 올라오나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기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려가거나 여기서 더 네. 힘을 모아서 다시 올라갈 재료가 나와야 되는 기업인데 저는 그 재료가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역시 당장에는 뭐 아직까지 좀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게 원래 내려갈 네. 때 거래가 발생이 많이 안 돼야지만 파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내려갈 때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고점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시청자님이 안 팔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누가 팔고 있냐면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럼 비싸게 산 사람들만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팔게. 네, 그냥 그들끼리 아비규환이에요. 네. 비명 지르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 나와줄 때 정리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 내가 매매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다음번에 이렇게 맞습니다.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사보시면은 수익이 네. 납니다. 네. 남들 안 좋다는 거 한번 사보세요. 그럼 수익이 납니다. 이상하게. 아시겠죠? 네네네.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당장은 네. 이제 시장이 조금 안 빠진다는 전제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시장은 계속 밀려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3만 원 정도까지 마음을 좀 열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3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음 반등을 보고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네. 3만 원쯤 내려가면 한번 반등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네. 그때 반등 폭을 보면서 4만 원까지밖에 안 올라오면 그냥 4만 원 정리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 반등 네. 폭이 4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고 4만 5천 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5,000원이면 다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다 정리하고 들고 가는 게 나은데 손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네네. 손실 내고 나오기 힘드니까 제가 손실을 지금 당장 못 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실 다른 네. 종목으로 메꾸거나 시장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싸게 뭘 잡으면 수익 난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초보와 고수의 차이예요. 네네. 초보는 계속 지금 눈앞에 손실이 너무 아파요. 근데 고수들은 미래를 보면서 이 손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네. 있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 한 발 후퇴해버린단 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까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반등 나와 줄 텐데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정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에 시장이 조금 양봉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전에서 빨리 정리하자. 그리고 본전이 아니더라도 3만 원까지 내려갔다 반등 나오면은 그 반등 폭을 보고 바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어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 또는 4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반등폭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 바이오팜. 네, SK 바이오팜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만 9,500원. 네, 18만 9,500원의 비중은요? 60%요. 네, 60%요.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차자마자 막 계속 빠져지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또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아, 네네. 그러면은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계속 하락을 좀 했나봐요. 예, 네,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SK 바이오팜 18만 9,50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은 네. 60%이신데 더 하락을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몰라요. 네. 네, 이거는 SK 바이오팜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코스피랑 코스닥 모든 시장을 통틀어가지고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기업이 저는 몇 개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몇 개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저는 SK 바이오팜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손가락에 들어가는 건 신풍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일제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SK 바이오팜이라 생각을 하는 게 SK 바이오팜도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라던가 성과는 없어요. 얘가 상장될 때부터 2030년까지 매출 얼마를 찍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짜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한몫에 받다 보니까 이 SK 바이오팜도 비상장 주식이었을 때 당시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품투성이에요. 우리 맥주로 보면은요, 맥주 조금 따랐는데 컵이 아니라 지금 페트병 한 개가 전부 다 거의 맥주 거품으로 차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기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위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갑자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거품주라든가 이렇게 급등주는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을 좀 탈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들이 서핑을 하듯이 변동을 좀 이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거지, 시청자님은 제가 보기에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8만 9천 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올라오는 파동에 사셨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는 바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정리도 안 됐고, 그리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도 올라오긴 할 건가라는 게 궁금하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은 안 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SK 바이오팜도 대형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적이 있는 대형주를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에 지난 저점 자리를 좀 지켜준다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16만 원짜리인데요. 16만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튀어 올라와서 다시 본전 또는 그 이상 20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는 있으나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대응하기 어려우니 본전에서 그냥 다 매도하시고 16만 원 밀리면 그냥 바로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대형주로 장기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야, 잘 알았습니다요. 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16만 원이 지지가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쪽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만도요. 만도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600원에 20%요. 네, 31,6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한 35,000원대가 현재가라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근데 궁금하세요? 아니 저기 어저께 올라가길래 네. 한 4만 원까지 봐야 되는데 내려가니까는 지금 오늘 팔아야 되나 어쩌나 싶었어요. 아,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내려가니까 이제 매도를 예. 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만도 31,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은 또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매도 네. 언제 하면 좋을까요? 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신 것 자체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날 때 매도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예. 저는 수익이 날 때 매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근데 예. 어제 매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매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매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냥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고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 네, 26만 5천 원에 매입하고요. 네. 비중은 30%요. 네, 26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네. 네, 수익 많이 나셨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수익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또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카카오 26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35만 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네.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착각이거든요. 수익을 내고 있다는 착각인데 이 수익이라는 건 매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들고 있으면 돈 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거의 초보자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고수들의 계좌를 보게 되면 파란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들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파래요. 근데 그 종목들이 빨개지면 바로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놓고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우리 텃밭으로 생각을 한다면 텃밭을 5개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어느 씨가 먼저 자랄지 모르지만은 자라나는 씨마다 수확을 해버리고 거기다 또 씨를 심고 수확을 하고 또 씨를 심고 이걸 반복을 하는 게 매매인데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한 종목으로 뽕을 뽑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 종목을 어떻게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매매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님도 지금 카카오가 26만 5천 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고 수익률로는 한 50% 이상, 한 60% 가깝게 수익이 나 있을 텐데 결국 내가 그때 안 팔다 보니까 지금 36%로 줄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36% 챙기세요. 내가 60% 안 판 그 욕심 때문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안 팔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수익은 계속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실 수 있겠나요? 수익 안 나도 괜찮나요? 아니면 이제 뭐, 팔지 수익 내야 될 말라고- 것 같지 않나요? 누가 팔지 네. 마라 그래요. 아이, 제 예. 담당자한테 상담을 하고 담당자한테 전략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데 담당자를 떠나가지고 수익은 팔 때 생기는 겁니다. 안 팔면 수익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1000% 올라갔든 2000% 올라갔든 안 팔면 그건 수익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카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32만 원 이하로는 들고 갈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아래쪽에서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32만 원에서는 그냥 다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는 40만 원 이상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37만 원 부분부터는 그냥 매도하셔도 좋다. 이거는 지금 수익 챙겨가지고 팔아가지고 챙겨야 되는 타이밍인 거지 더 가져갈까 더 올라갈까 고민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극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지금 네. 그럼 매수해라 이 말이. 매수가 아니고 매도해라는 뜻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익절가 32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7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네, 효성 첨단 소재 네네. 15만 8천 원에 10% 비중이거든요. 네, 15만 8천 원의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뉴딜 관련 주라고 그래갖고 샀는데 너무 고점에서 산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네. 대응 전략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효성 첨단 소재 15만 8천 원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뉴딜 관련주라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셨네요. 고점에 잘 사셨어요. 기술적으로 고점에 사셨고요. 이거를 제가 사실 4월달, 5월달, 6월달부터 해서 저는 현금화하라, 비싸게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올라올 때 제발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게 한 명이라도 좀 살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냥 물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물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
저는 잠재적인 위험이 좀 많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저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에 고점에 제발 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었는데 요즘 이렇게 상담 들어오는 내용들 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린 뉴딜이라든지 고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매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봤을 때 시장이 아직 멀었구나, 이거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저도 마음에 좀 단념을 하려고 해요. 살릴 수 없는 부분 저도 살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이렇게 비싸게 사시게 되면은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결국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 이렇게 거품이 심한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의 그린 뉴딜 사업을 뭔가 시작을 하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기본이 만들어졌거나 토대가 좀 짜여졌는가라고 한다면요, 거품만 무성하고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아직까지 된 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75,000원대 또는 지난번 횡보했던 10만원대 대비해서 50% 이상의 급등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종목이 더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실려있긴 하지만은 그 실려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거래량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기업은 뭐 적자 극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별로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등이 조금 나와줄 때 정리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13만원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그때 반등 시 바로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13만원이 무너지면 손절해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점 투자하지 마세요. 네.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잘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13만 원이 무너져도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오늘 밤입니다. 네.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번 주 오늘 밤, 매주 제가 화요일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뭐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착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돈을 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벌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시장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요, 정말로 지금 엄청 눈먼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면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먹잇감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상증자 조심하셔라. 그리고 기업들이 이렇게 뭐를 해줘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다면요, 항상 지뢰받기를 걷고 계시는 거고, 언제 어디서 지뢰를 받고 내가 다리가 잘려 나가든지 뭐 내가 갑자기 목숨을 잃든지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돈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연에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녹십자 랩셀이요. 네, 6% 가지고 있어요. 네, 녹십자 랩셀 5%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5,000원이요. 네, 55,000원이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가지고 있으면 오를 수 있을까? 아직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무 네. 많이 떨어져갖고 좀 걱정이 돼갖고요. 네네, 이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올라오긴 할까 이런 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녹십자 랩셀 5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모멘텀에 살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모멘텀 다 썼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청자님이 알 정도의 모멘텀이면 다 써먹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은 간단해요. 내가 알면은 그 재료는 끝난 거예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주식하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혹시? 예. 시청자님이 나만 알고 있는 뉴스인가요, 혹시? 그 모멘텀이라고 하셨던 게 나만 알고 있는 건가요?
뭐 녹십자 아니, 랩셀 그렇진 회장님이 않고요. 알려준 그런 뉴스인가요? 아니,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그렇진 않고. 예, 2분기 흑자 전환했고, 그 다음에. 2분기가 언젠데요? 2분기가 언제예요? 4, 5, 6. 과거입니까? 네.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죠. 미래예요? 아니, 그래서. 과거잖아요. 4, 5, 6월은 네. 이미 예, 지나갔잖아요. 과거네. 그죠? 네네. 지나간 게 흑자가 됐든 말든 그거에 무슨 상관이에요. 이번 3분기가 적자면 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재료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버린 재료들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를 분석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재료 많이 써먹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라와서 더 가지를 못하고 만약에 3분기, 4분기가 더 좋다고 했다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상담할 필요도 없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좋은 거면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그냥 뭐 인정하기 싫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주식을 할 때 기초예요. 절대로 내가 알만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뉴스로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런 면에서 얘는 지금 재료는 이미 다 썼다 생각을 하고,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면 역시 힘이 빠진 자리예요. 그런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세력이 이제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내려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만원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재료를 좀 더 파헤쳐가지고 믿어보시면서 손절하지 않고 4만원이나 저기 45,000원이나 4만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정도의 확신이 들만한 어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4만 5천 원 정도 내려갔을 때 혹시 5% 정도 더 추가 매수하면 확신이 들만한 분석을 하셨을 때요. 그거 네, 안 하셨으면 저는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네, 지금 그 45,000원까지 내려가야 저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분석은 안 사야 될 종목을 사셨다는 것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첫 번째 분석 해드린 거예요. 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분석은 안 사야 되는 종목을 사셨다라는 분석을 해드렸고 두 번째 재료가 없다라는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도 시청자님은 생각을 할 때 아니 재료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뿐인데 지나가서 45,000원 되면 그때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 가능한지 분석은 해드릴 수 있으나 괜히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5만원 손절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진심 담아서 분석해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원대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 네. 네, 매수가랑. 50%. 네. 17만 원이요. 네,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맞으시죠?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이건 좀 오래 장기간 보유하려고 사실 샀는데요. 네. 자꾸 좀 빠지니까 마음이 좀 그러네요. 좀 길게 가져가 보고 싶은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좀 불안하신가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은 17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장기적으로 좀 쭉 봐도 될까요?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고 힘드시거나 지금 비중이 50%는 이미 비중도 많으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돼요. 우리가 장기 투자할 거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적게 시작을 해서 최저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그때 돼서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최저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삼성전자든 아모레퍼시픽이든 LG화학이든 어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우리는 비중 조절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오늘 2.7% 조금 빠졌는데도 힘드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비중이 크니까 손실금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장기 투자를 계획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비중부터 빨리 저는 한 80%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딱 한 10%만 일단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한 15만 원 되면 또 10% 늘리고 한 13만 원 되면 또 10% 늘리고 해가지고 50%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비중은 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50% 정도 늘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7만 원부터 50만 원이면 12만 원까지 갔을 땐 100% 들어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부담일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비중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50%는 주식을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사셨는데 현금 비중으로 나머지 50%를 들고 계신가요? 네. 그런 거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 현금을 만약에 50%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절반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오게 될 텐데 한 15만 원이나 14만 원까지 혹시나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딴 종목을 절대 사지 마세요. 현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금을 오로지 아모레퍼시픽만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 아니, 나는 팔아야 되네요. 네,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매일매일 연락이 된다면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비중 줄이자는 전략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더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1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부 TNT를요, 네네. 한 10년 전에 네. 19,000원에 매수를 했다가 네. 8,5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랬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좀 그래서 6,500원에 네. 6,500원일 때 또 50%를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서부 TNT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네. 그럼 예전에는 한번 손실을 좀 보셨던 거예요? 네, 손실을 많이 봤죠. 아, 네. 그리고 이번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네네. 추가 매수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네네,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서부 T&D 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네. 예전에 한번 좀 손실 봤던 종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손실 보신 것 같아요. 반토막 나셨거든요, 거의. 네네네. 네, 반토막 이상 나셨는데 이제 약간 복수 혈전이죠. 복수하고 싶다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하셔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네, 지금 전략 매도하시고 주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제가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복수를 하려면 칼을 가셔야죠. 네, 예. 칼부터 먼저 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 그래야 아무것도 되겠다. 모르고 서부 T&D 다시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복수 안 돼요. 또 당해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복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실패라는 것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의 실패부터 해서 인생의 실패부터 연애 실패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실패 원인 찾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이 없이 다시 계속 사업을 하거나 다시 연애를 막 하려거나 하면 똑같은 실수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지금 서부 T&D를 왜 내가 18,000원에 사가지고 왜 8,500원에 팔았을까? 또는 그때 들고 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전략을 썼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까부터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복수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오신 거라고 한다면 네.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라도 100원 정도 이렇게 주당 100원 정도 손실 나는 자리인데 큰 손실이 네.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반토막에 비하면은. 예,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내가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다시 도전해 봅시다. 아, 예. 네, 제 방송 한 달 정도만 보면 실력 늘어요. 왜냐면 제가 네. 그 빙빙 돌려서 말 안 하고 되게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왜 실패됐는지 분석하실 겸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릴 거고 그 매도한 돈으로 일단은 그대로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계시면서 공부부터 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한국 맥널티요?
네, 한국 맥널티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800원에 10%요? 네, 8,800원에 비중 10%요. 아, 네네.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손절을 봐야 되나, 어쩌나, 궁금해서요. 네, 현재 가격 한 7,000원 정도인데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전문가님, 한국 맥널티 8,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작에 한 8,000원대 매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일단 이거 한 12월 달, 작년 12월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저기, 7월달에 산 것 같은데요? 7월 달려고 한 8,800원이고 7,800원인가요? 아, 8,000원만 때 샀는데. 8,080원인가 봐요, 그러면. 네. 네, 지금 8,080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7월 네. 달이나 이렇게 매수하신 거면은 8,000원대 네.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때 이렇게 매수하신 거면은 지금 잘못 사신 거고, 아마 손실이 크게 나진 않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7월 매수라고 하신다면 맞나요? 네네네. 그럼 정리하세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런 거는, 들고 가가지고 좋은 시장이 있고, 들고 갔을 때 불리한 시장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약간 아슬아슬 줄타기 하고 있는데, 그 줄타기 하다가 밑으로 약간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 맥널티도요, 좋든 안 좋든 간에 내려가요. 아, 네. 그러면 전체 종목이 다 내려갈 수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들고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돈 들고 기다리는 게 유리할까요? 어떤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다 내려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아, 현금 비중. 그렇죠. 현금은 네.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현금은 내 자산을 줄이질 않는데, 지금 주식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자산이 줄어요. 아, 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빼놓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자산 네. 가격이 남들 자산 줄 때 그걸 우리가 싸게 사면 돈 벌지 않을까요? 네. 그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오늘 상담이 제가 지금 들어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운 게 네. 저는 다 매도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제 맘 같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네. 좀 힘든데 저는 정말 지금 종목 안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현금 들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